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 정부, 여당의 내로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도저히 더는 못 봐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건 이미 법제화가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시행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시행 때까지도 못 기다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또 23일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됐죠.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 그런 기세를 보였습니다. 8일 인사에서는요, 간부 인사였는데 대검의 간부 8명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윤 총장 팔이 다 잘려나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23일의 그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 사건, 이런 걸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3차장, 이 사람들 포함해서 1, 2, 3, 4차장 전원을 교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반부패 수사 2부 부장도 멀리 대구로 보내버렸죠.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차장검사도 또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요, 과거에 그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이 특별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찰이 빚어져가지고 이 윤 팀장이, 당시 팀장이 이제 좌천되게 됐는데, 그걸 두고 추 장관이 그때 이 자신의 SNS에다가 검찰을 이렇게 겁주는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강력히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낯빛 하나 안 변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없었던 균형 인사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 총장하고 의논도 안 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해놓고는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윤 총장이 쉽게 무릎을 꿇을 것 같지는 않네요. 23일 바로 그날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하는 걸 기피하니까 송경호 제3차장 정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 차장 검사는 이날 바로 또 여주지청장으로 또 옮겨갔죠. 예, 옮겨가게 됐죠. 어쨌든 이 인사를 가지고, 인사적 수단을 가지고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역할, 이런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창끝이 정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바로 22일 날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 비서관이 말을 빌려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셈이죠. 일단 기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청와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을 구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청원이 들어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비서실장 명의로. 어쩌라는 겁니까? 조사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고민하던 이 인권위원회가 반송을 함으로써 일단락되긴 했지만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벌써 검찰 대검의 감찰부가 조국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정권 차원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권 보장, 인권 보호, 그 인권에 대해서 특히 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인권 보호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보호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하는 걸 가만 보면 이건 힘 있는 사람, 권력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런 인식을
버릴 수가 없네요. 왜? 인권위원회를 조국 구하게 지금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때와 꼭 반대되는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죠. 예? 그때는 청와대가 말이죠, 검찰을 자기들이 도구로 쓴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해대고,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간섭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이 이 청와대의 시녀가 돼가지고 야당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뒤바뀌었죠.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윤 총장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언행이 왜 그렇게 불일치하냐?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에 했던 말이 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의심도 갖고 또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사람들 대답을 아예 안 하죠. 아예 모르셉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왜 못해? 우리가 권력 잡고 우리 사람들 못 구하면 누가 구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권력 논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가 권력 잃으라고 했어?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싶겠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정 억울하면 당신들이 정권을 잡든가. 정권도 못 잡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건 맞습니다. 정권 못 잡은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권도 사실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건 알죠. 문 대통령도 알 겁니다. 실세라는 사람도 다 알겠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걱정도 하게 되겠죠. 지금이 말하자면 권력의 폭주 현상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 그런데 이 폭주하는 기관차가 제동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복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